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용도 따라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서 영광스러운 당 창건 88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반만년 역사의 가장 존엄 높은 강국의 세종기를 펼쳐가는 위대한 어머니 당에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88세 즈음하여 경의하는 김정은동식께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군중대회가 각 도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동식께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를 책임 일꾼들이 정중히 낭독했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굳건히 견지하며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새겨가고 있는 로스카고 세련된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이 창건 88을 맞이하는 것은 전체 인민의 기쁨이며 온 나라의 크나큰 경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며 현대적으로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과 농촌문화주택들을 비롯한 창조물들마다에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헌신과 로고가 뜨겁게 승비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식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지니고 조선노동당의 위협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따르는 제일 충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동식께서 탁월한 사상과 비범특출한 용도, 불면불위의 헌신으로 자주강국의 명성과 권위를 세계의 단상에 떠올리시고 이 땅 위에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자랑찬 행로를 감히 깊이 돌이켜보며 우리 인민은 당조항의 용도 따라 더 큰 승리와 성공으로 수놓아질 장창한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열렬하고 깨끗한 충성의 땀과 애국의 열정이 깃든 노력적 선물을 안고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떳떳이 맞이할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대회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동식에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가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에 정중히 전달되었습니다. 세기를 이어가며 혁명의 붉은 기폭에 백승만을 아로새겨온 빛나는 행로를 감격 속에 되새겨보며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을 모실 때만이 당도 위대하고 역사도 위대하며 업적도 위대하다는 진리를 절감하면서 오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여러 같은 애국 충정의 일념에 넘쳐 있습니다. 온 나라 이민의 일편단심과 충성의 맹세를 안고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 참가자들은
성스러운 조선노동당기를 휘날리며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의 발해음 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을 맞으며 동포들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1948년 주권국가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의 정신을 강화하고 자기의 독립과 고유한 특성을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시련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민스크와 평양 사이의 관계 발전 역사는 친선과 평등한 대화의 원칙, 도덕적 및 문화적 가치관의 유사성에 기초한 평화애호적인 호상협력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을 따뜻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벨라루시와 조선 사이의 협조와 국제기구들에서의 공동의 사업이 두 나라 인민들에게利益을 가져다 주며 신뢰와 호상리해를 촉진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각하, 이 명절에 즈음하여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새로운 성과들을 거두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2025년 9월 9일 민스크.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지금 교육 기자재 공장 건설을 비롯해서 나라의 교육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광범위 전개되고 있으며 뚜렷한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우는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강성조선의 육군들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 인민은 주체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사업이 중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교육사업이 시종일관 당가국가의 제1국사로 되어 빛나는 역사를 수놓아온 그런 신뢰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전반적 12년제 우미교육의 실시로 새세기 교육혁명의 포성을 울리신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중등 일반 교육을 개선 강화할 때 대여를 비롯한 수많은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되며 인재 강국화 실현의 지름길도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 중시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교육사업 발전을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육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교훈혁명이라는 심오한 진리도 천명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이 맡겨준 성스러운 교단에 묵묵히 양심을 바쳐가는 우리 교원들에게 참다운 애국자, 새세기 교육혁명의 전초병이라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면서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이 차지하는 지하 역할은 결코 대학의 역사나 규모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 오늘처럼 우리 대학이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창립 70돌을 맞는 뜻깊은 그날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는 하늘같은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나라의 교육 구조를 선진 교육을 줄 수 있게 고치고 교육 내용과 방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와 제8차 전원회의를 비롯한 역사적인 당회의들은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정책의 위대성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후원법의 채택과 지난해 수혜지역 학생들을 위해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은종어린 특별조치를 뜨거운 격정 속에 체감하면서 온 나라 인민은 학생 교육 문제, 교육조건 보장 문제를 어떤 자세와 입장에서 대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00수백 개의 학교와 분교, 유치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새로 건설 및 개건 현대화되었으며 개발식, 탐구식, 토론식 교수 방법을 비롯한 수많은 새 교수 방법들이 창조됐습니다. 경애한 아버지 원스님의 크나큰 은정 속에 나날이 변모되고 가고 있는 우리 교육의 발전상을 직접 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도 경애한 아버지 원스님께서는 학용품과 교구비품, 교육 제자재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 조건, 학습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확고히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종을 또다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을 항상 새겨안고 지금 우리 교원들은 기초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자신들이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용열 교장 선생님은 지난 기간 학교에서도 수십 명의 교원들이 학위학직 소유자, 10월 8일 모범 교수자, 새 교수 방법 등록증 소유자의 영예를 지녔다고 하면서 교육 사업에서 이룩되고 있는 소중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정책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와 변육의 진폭이 거질수록 부과된 혁명과제가 거창할수록 교육을 항상 선차에 놓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지금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은 우리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당 창건 80살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더 큰 기적적 성과들을 안아오자. 각도 특파기자와 촬영가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과 설비관리 운동으로 증산하고 조력하면서 제품의 질 제고와 생산 장성에서 개선을 가져오고 있는 각지의 여러 단위 소식을 계속 취재 촬영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 힘을 놓고 있는 황해남도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 소식을 안철웅 특파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첫 산하로 일도선 운천군 식료공장입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이곳 식료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조업 초기에 14가지였던 제품 수를 오늘날에는 22여 종에 62여 가지로 늘렸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착주백 분리기, 단고구마 절편기, 총1 분쇄기 등을 자체로 제작 설치해서 당원료 생산을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공장에서는 자기 지역을 대표하면서도 인민들의 복리 정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창안하고 생산에 즉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해주 학생교복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선진적인 가공 방법들을 받아들여 교복의 질적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검사원들과 기술준비실 성원들이 매 작업반들을 맡아가지고 교종별, 남녀별 특성에 맞게 가공지도서의 요구대로 만들도록 하면서 부족점도 현장에서 대체해주고 질검사 교종별, 남녀별 특성과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교복을 생산하는 데 맞게 공장에서는 공종별로 작업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생산의 효율성과 질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입 흉지 작성 및 재단 방법과 연단 방안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해서 재단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생산의 정확성과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러국철 특파 촬영가가 해주 백화점에서 진행된 황해남도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촬영한 것입니다. 인민소비품 전시회는 황해남도 안에 90여 개 지방산업 공장들이 참가했는데 출품 종수가 300여 종의 천여 가지로서 지난해 전시회 때보다 100여 종의 300여 가지나 더 늘어났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당해 운정석에 일도선 재령군과 온천군의 지방공업 공장들과 해주 기초식품 공장, 해주시 식료공장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중적 설비관리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설비들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가동률을 높여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남포시의 여러 단위 소식을 최성 특파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천리마 지강윤업기업소와 금송트럭터르 공장을 비롯한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서 번봉의 단위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 창조되는 경험을 그 단위는 물론이고 시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시직민위원회의 일꾼은 올해 들어와 시 쪽으로 8개의 단위가 한급 높은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6개의 단위가 26호 모범기대 공장 칭호를, 300여 대의 기대가 26호 모범기대 칭호를 쟁취했다고 했습니다.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수 있게 진행하고 있는 남포항입니다. 항에서는 항만 기중기를 비롯한 각 대들의 중요 설비들을 일꾼들에게 분담해서 설비 관리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즉시에 료에 대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와 같이 설비가 고장나면 따라가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면서도 순회 점검과 교대별 점검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먹여 설비 점검 금요일의 날을 더 실속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항에서는 작업 시작 전 설비 점검을 철칙으로 삼고 정상화하고 있는 지만 부두대를 비롯한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설비 에어 관리에서 모범적인 종업원들의 소행도 널리 소개해서 모든 기대공, 운전공들이 설비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친선유리공장에서는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생산 공정의 정비 보강과 설비들의 원상복구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설비점검검열위원회의 위원들은 생산 현장들에 자주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해결해주는 한편 기대공들이 계획적인 점검과 보수, 순회 점검, 업감 점검을 실수 있게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설비들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목요일마다 설비점검 보수 실행 정령을 검열 총화해서 설비점검 검열이 그대로 기대공들의 창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와트의 전기와 한 방울의 물, 한 그램의 석탄, 한 알의 쌀이라도 절약해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 안고 지금 라선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증산절약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국철 촬영가가 취재 촬영에서 보내왔습니다. 전략이자 중산이고 곧 애국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꾼들부터가 자체의 기술 역량에 우가하여 전략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때 라선 건재공장과 시송배전부에서는 시의 일꾼은 라선 건재공장과 라선시 송배전부가 증산절약운동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라선 곤제 공장에서는 최근에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통합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생산과 경영 활동의 정보화 과학화 소질을 높임으로써 자재와 설비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늘릴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원가는 훨씬 줄이면서도 시멘트 생산은 1.2배로 늘렸습니다. 모든 생산 공정들을 진흥화, 정보화하게 한 방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를 적극 이용해서 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량과 질을 높여 시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요구하는 시멘트를 원만히 생산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선시 송배전부에서도 시안의 전기 절약은 자기 단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락기 개조 사업, 전력계통의 합리적인 구성 사업을 따로치고 시안의 변전소들의 사고위치 판정체계와 접지 판정체계를 도입해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시 송배전부에서는 전력계통의 설비들을 개조함으로써 송배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송배전 체계를 정비 보강해서 전력의 도중 손실을 훨씬 줄이고 있습니다. 라선 양곡관리소 역시 조력의 예비를 모조리 찾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해서 많은 실리를 보고 있는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양곡 생산 과정에 나오는 쌀깨를 비롯한 부산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집체적인 토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쌀깨에서 기름을 짜서 비누를 생산해보자는 좋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업소에서는 현재 쌀깨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세습비누도 생산하고 양곡관리소에서는 비오 한 톤을 가공해서 나오는 비옥기호 300kg으로 많은 목초액 등을 생산해서 시안의 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알곡 생산을 늘리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흐뭇한 과일 작황을 마련한 고산 과수종합농장의 사과 수확 소식을 김철남 특파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철령 아래 과수원마다에 펼쳐진 이 이채로운 풍경은 문경철 특파 촬영가가 화면에 담은 것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과일 증산의 자랑찬 성과로 빛낼 한마음 안고 고산 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년초부터 과일나무 비배관리에 정성을 기울여서 사과나무 마다에 알찬 열매를 주렁지었습니다. 저희 알당 개체를 놓고 보면 150g 이상은 나가는 것만큼 이 나무에서 안전하게 15 내지 20kg은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한 정보 면적에서 30톤 내지 35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날씨 조건은 지난해보다 대단히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일나무 통풍을 보장하기 위한 풀깎기라든가 약뿌리기를 진행하고 장마철 많은 비가 과일 생산의 과학화와 기상기후 조건에 따르는 기술적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서 지난해보다 사과 알당 크기와 무게를 늘린 농장에서는 수확 과정의 허실을 줄이도록 노력과 운반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잘 익은 사과를 알알이 골라 강원도 안의 학원 단위들과 또 12월 6일 소년단 야영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킬 때 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증산 절약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시를 포함한 가자지대 북부에서 주민 지구들을 목표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7일 새벽부터 이스라엘군은 가자시 일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서 150여 동의 살림집을 파괴하고 50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했습니다. 가자지대 민방위 기관은 이날을 지난 3월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된 이래 가장 참혹한 날로 묘사했습니다.
UN 팔레스티나 피난민 구제 사업기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해서 수천 명이 집을 잃고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하면서 이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판잡주에서 최근 강물이 제방들을 넘으면서 발생한 큰 물로 커다란 피해가 처리됐습니다. 5일 현재 4천여 개의 마을이 침수되고 400만 명 이상이 소개됐으며 수만 에이커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의 재해관리기관은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및 구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가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물이 지속되면서 민물 자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물로 일부 저수지들의 물량이 절반 남아 감소돼서 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동북부 지역에서는 가물철 이후에도 주요 물길들이 말라버려 이 지역 사람들이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과 버밍햄을 연결하는 대운하의 수문들이 닫혀져 있어 적지 않은 배들의 항행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은 사람들의 물 사용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가물로 농업 부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올 여름철에 농작물의 꽃가루 바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삭들이 말라버리고 땅이 갈라터지면서 토지의 비옥도도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전반적인 농업 생산량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원숭이 천연두가 지난해 초일에 대륙의 29개 나라에서 전파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10만 5,697명의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총 환자 수를 훨씬 증가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우바주에 있는 한 도로에서 4일 달리던 여객보수가 수백 미터 깊이의 골짜기에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5명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존 소독 기술을 이용해서 병원성 오물을 처리하는 공정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오존 소독은 오존이 분해되어 생긴 활성산소가 가지는 살균 능력을 이용하는 소독 방법의 하나로서 유해 물질의 무해화에서 효과가 크며 살균 처리 과정에 인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우점이 있습니다. 그 공정을 보면 우선 오물을 파쇄기에 넣고 작은 조각들로 분쇄합니다. 이때 수분 함량이 높은 오존가스에 의해서 밀폐된 파쇄기 안의 공기가 소독됩니다. 다음 분쇄된 오물은 소독 탱커에서 다시 오존 소독되며 오존은 산소로 전환돼서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오존 소독 기술은 병원성 오물 처리는 물론 수술도구 소독에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9월 상순에 관측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9월 상순에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았으며 해배집률은 평년 정도였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2.5도로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았고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았는데 이곳은 9월 상순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약해지는 장마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는데 특히 지난해보다는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비 침률은 47%로서 평년과 지난해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17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고 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 내지 4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상태에 맞게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새벽에 흐렸다가 아침부터 점차 개이기 시작했는데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들을 보면은 비루봉과 향도봉에 약간의 구름은 꼈지만 주로 개인 날씨가 오후까지도 지속됐습니다. 바람은 주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서 약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7도로서 해당 지점에서의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동해안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개성시와 황해남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밤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상원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문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 서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조선 동해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고 조선 서해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평원남북도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함경북도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평원남북도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